83. 아이고, 잘못 눌렀는데. 아닌가? 네. 자, 42번. 다음을 계산하시오. 인데, 위에 보면 누가 봐도 합차로 정리해야 되겠죠? 아래보다는 위가 좀 더 포인트인 것 같아요. 합차. 그럼 분자, 분모 2의 제곱. 분자는 합차 2-1, 2 플러스 1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일단 의도적으로 빼기를 앞에, 덧셈을 뒤에. 그 다음은 3의 제곱분의 3 빼기 1, 3 플러스 1 곱하기 4의 제곱분의 4 빼기 1, 4 플러스 1. 자, 이렇게 해서 50제곱분의 50 빼기 1, 50 플러스 1.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쓰고 난 다음에 눈에 잘 보이게 하려면 숫자를 바꿔 쓰면 좋은데 다 쓰기 좀 귀찮으니까 일단 바로 볼게요. 일단 뭐부터 약분이 되는지 봐야 되는데 여기는 2의 제곱 중에 2 하나랑 여기는 3 빼기 1이 2죠. 그러니까 여기는 2 하나랑 여기는 2 하나가 없어져요. 그 다음 여기는 3제곱, 여기도 3이거든요. 이 3 하나랑 3의 제곱 중에 3 하나가 없어져요. 그 다음 이게 분모, 첫 번째 분모, 그 다음 분자. 첫 번째 분자, 그 다음 분모. 이런 식인 거죠, 지금? 지워지는 게. 근데 이다음부터는 잘 보시면 앞에 건 안 지워지고 여기 분모, 분자만 지워져요. 분모, 분자 지우고 조심해야 된다. 이게 지금 그냥 이렇게 써드릴게요. 여러분이 보기 좀 불편하시니까 친절하게. 선생님 친절하니까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6 이렇게 해서 50 곱하기 50분의 49 곱하기 51 이 앞에 하나만 더 쓸까요? 49 곱하기 49분의 48 곱하기 50 곱하기 50 곱하기 50분의 49 곱하기 51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식의 구조는. 근데 약분이 되다 보니까 약분이 여기 2 하나 여기 한 2 하나 그 다음 여기 있는 3 하나 여기 얘는 좀 이따 하고 분모 분자 분모 분자 분모 분자 분모 분자 이런 식이죠. 그러면 분모 분자 이렇게 지워져요. 그 다음 이쪽에 다시 이쪽으로 분자 분모 분자 분모 분자 분모 분자 분모 이렇게 지워지지 않을까요? 이건 다 지워졌다. 그리고 이쪽은 다 작은 분수들은 다 지워진 작은 분자들은 다 이렇게 지워진 상태예요. 이렇게 저 4도 이것도 지워지고 6도 지워지고 여기 4도 지워지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지우다 말았네. 여기는 빨간색으로 제가 되죠. 빨간색으로 이쪽에 분자 분모 분자 분모 이렇게 분자 분모 이렇게 지워지고 그럼 다 지워지고 중간에는 그럼 싹 다 지워진다는 얘기잖아요. 중간에는 뭐 하나 남은 게 없어요. 다 지워지고 맨 앞에 있는 분모 2분의 1 맨 끝에 있는 분모 50분의 분자 51 약분이 안 되니까 100분의 51 4번이 정답이다. x, y에 대하여 다음 식의 값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는데 유리화가 필요하죠. 저거는 앞에 거 그냥 직접 대입하기에는 식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유리화가 필요할 텐데 이거 우리가 배웠던 유리화 안 해도 되는 꼴인 것 같죠. 루트 10 마이너스 3분의 1 앞에 있는 루트가 뒤에 있는 루트보다 제곱하면 1만큼 클 때 맞죠? 이거 답 뭐라고 그랬나요? 이거 반대부. 혹시 이거 감 잡혀요? 그때 설명드렸던 거?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유리화를 하는 게 아니고 유리화를 해봐도 어차피 답이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이 흐름을 익혀야 된다고 했잖아요. y는 루트 10 플러스 3분의 1인데 분모에는 앞에 있는 숫자의 제곱이 뒤에 있는 숫자의 제곱보다 1만큼 크게 되면 이건 유리화 하나마나 분모가 무조건 1 남을 거고
분모를 유리하기 위해 필요한 숫자인 10, 루트 10-3이 분자로 곱해지면서 그게 그냥 답으로 나와요. 이렇게. 빨리 보고 빨리 판단하고 답을 써야 되는 형태라는 거죠. 근데 이걸 여기다 집어넣기에는 좀 불편하죠. 지수가 너무 높으니까. 겹치는 게 있네요. 그래서 인수분해죠. x 하나, y 하나씩 겹쳐요. 그럼 앞에는 x제곱, 뒤에 y제곱이 남는 거 이해되실까요? 근데 그냥 또 대입하기도 아까운 게 이 모양이 합차네. xy 곱하기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합차로 표현돼요. 오, 괜찮네요. 이렇게 쓰니까. 그럼 남는 건 저 x, y를 곱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일단 더하는 것부터 먼저 합시다. 더하면 얘랑 얘랑 뒤가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 지워지고 2루트 10이 되고 곱하기 빼면 루트 10이 지워지고 이 밑에 있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니까 곱하기 6이 남죠. 남은 건 이 앞에 두 수의 곱만 처리하면 돼요. 이건 합차 아닌가요? x, y의 곱은 루트 10 플러스 3 곱하기 루트 10 마이너스 3 합차 10 마이너스 9 1 이렇게 답은 12 루트 10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의 문제가 상.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넓이가 7인 정사각형 ABCD에서 AB와 AP, 그 다음에 AD와 AQ, 수직선 위에 두 점 PQ로 정할 때 PQ의 대응수를 각각 A, B, 저걸 계산하시오. 아마 앞에 문제랑 크게 다르지 않는데 어차피 PQ에 대응하는 숫자가 무리수로 나오고 그 무리수를 여기다 직접 집어넣기보다는 이 식을 적당히 조작해서 보통 여기서는 인수분해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놓고 나중에 대입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문제인 것 같은데 PQ를 먼저 정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알아야 될 게 이 도형의 넓이가 7이잖아요. 그럼 선분 AB 길이의 제곱이 7 나온다는 얘기죠. 정사각형이니까. 따라서 선분 AB의 길이는 루트 7이 되네요. 제곱에 7이 되는 숫자 루트 7. 그럼 이 길이가 루트 7. 근데 4에서 루트 7만큼 이쪽으로 넘어온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숫자는 4보다 루트 7만큼 큰 숫자. 전피는 4 플러스 루트 7. 이란 개념이고. 여기가 루트 7이면 여기도 당연히 루트 7이죠. 선분 AD도 루트 7이에요. 그럼 루트 7에서 4보다 이게 루트 7이면 여기도 루트 7이 되죠. 루트 7만큼 왼쪽에 있는 숫자죠. 4보다 루트 7만큼 작아진 숫자. Q는 4 마이너스 루트 7. 앞뒤 제곱권 할 때 이런 문제 풀었었는데 기억이 좀 되실까요? 연습용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거예요. 그럼 PQ와 각각 저렇게 표현이 됐네요. 남은 건 PQ에 대응하는 수를 P에 대응하는 수를 A라고 부르고 Q에 대응하는 숫자를 B로 불렀고 이렇게 그럼 저 식의 값을 구하시오인데 이거는 여기를 이거 집어넣기에는 너무 복잡하지 않나요? 너무 복잡한 식이죠. 지수 처리도 해야 되고 거듭 3번 곱해야 되고 그냥 집어넣기보다는 좀 정리하고 집어넣자는 건데 저렇게 전개되어 있는 다항식을 정리하겠다는 얘기는 적당히 인수분해를 묶겠다는 뜻이고 그럼 인수분해 묶을 때는 처음에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공통 인수가 있는지 모든 항마다 다 곱해져 있는 수나 문자가 있는지 봤더니 그렇진 않아요. 다 있진 않아요. 일부가 서로 같긴 하지만 다 같진 않고 그럼 인수분해 공식이 적용되느냐? 그렇다 보기에 또 막당한 공식이 떠오르진 않아요. 그러면 뭐 했어야 되냐면 항의 개수에 따른 인수분해 했어야 된다고 했죠. 항의 개수가 몇 개인가요? 저 항 몇 개예요? 4개잖아요. 항 4개 인수분해하는 방식. 이거 바로 자동 반사가 돼야 돼요. 항 4개짜리는 일단 제곱항 3개 쳐야 돼야 돼. 근데 제곱항 3개 아니잖아. 그러면 그 다음 2개씩 짝짓는다. 2개 짝지을 때 순서는 일단은 처음에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해보고 안 되면 또 다르게 짝지어야 되죠. 이렇게 묶어봐요. 그럼 A제곱 묶여. A제곱 묶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로 안에 누가 들어가냐가 보통 이런 문제는 중요하죠. A 플러스 B가 나와요. 그럼 여기는 B제곱이 겹치잖아. 근데 B제곱만 빼면 부호가 안 맞으니까 마이너스 B제곱을 빼게 되면 마이너스 뺐고 그럼 플러스가 되고 AB 제곱 중에 B제곱 빼면 A가 남고 얘는 뭐가 남죠? 마이너스 B가 남고 플러스 B가 남고 음수에서 음수를 빼면 양수가 되고
b 세제곱에서 b 2개 빼면 b 하나 남고. 여기 겹쳤네요. 공통 부분 나왔죠? 공통인수가 이 괄호예요. 그럼 공통인수 빼내면 나머지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합차네?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 그럼 쓰다 보니까 a 플러스 b가 두 번 나오죠? a 플러스 b의 제곱이란 얘기예요. a 플러스 b의 제곱. 그리고 a 마이너스 b 이렇게. 그럼 남은 건 차례대로 이제부터 안 어려워요. a 플러스 b를 계산해 주세요. 그러면 2를 더하면 루트 7을 지워지고 8이 되고 a 빼기 b를 계산하라면 밑에 마이너스 처리되면서 4가 지워지고 마이너스 루트 7이 플러스 루트 7로 2루트 7. 근데 a 플러스 b는 제곱, 8의 제곱, 64 곱하기 2루트 7, 128 루트 7. 이게 저 문제의 정답이 돼요. 3 플러스 루트 5의 정수 부분을 a, 소수를 b라고 할 때 저식을 구하죠. 역시나 아마 정리가 좀 된 상태로 이것도 집어넣을 때 그냥 막 집어넣지 말고 혹시 숫자 봐서 간단하면 그냥 직접 집어넣으면 되는데 간단치 않으면 정리해서 집어넣어보자 라는 거죠. 3 플러스 루트 5의 정수 소수예요. 근데 우리가 저 정수 소수는 대략 제가 몇 점 얼마 얼마입니다 라는 크기를 잡아줘야 되는데 3의 크기를 모르진 않아요. 루트 5가 문제인 거지. 루트 5의 크기는 가까운 제곱수인 루트 4보다는 크지만 루트 9보다 작고 따라서 이 루트 5는 2보다 크지만 3보다 작은 숫자예요. 그래서 루트 5는 대략 2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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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다 3을 더했잖아요. 3 플러스 루트 5면 2점 얼마 얼마다 3을 더한 거니까 5점 얼마 얼마 대략 이렇게 근사값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숫자의 정수 부분은 따라서 3 플러스 루트 5의 정수 부분은 5가 되겠죠? 소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나요? 얼마 얼마를 쓸 수는 없잖아요. 이 소수 구하는 공식은. 결론은 전체 숫자에서 정수만 쏙 빼면 소수가 남겠죠. 그러니까 전체 숫자가 누구죠? 3 플러스 루트 5예요. 이게 전체 숫자잖아요. 그래서 정수 5만 싹 빼면 소수가 남는다. 소수의 정의는 루트 5 마이너스 2로 표현된다. 그러니까 얘가 A 값이고 얘가 B 값이에요. 물론 집어넣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해. 이 정도면. 괜찮다고요? B제곱이 문제니까. B제곱은 루트 5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값을 말하고 뭐 이렇게 안 풀 건데 그냥 한번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혹시나 갑자기 뭐 이 풀이가 인수분해를 못 봤다면 직접 대입도 해야 되니까. 그럼 이걸 제곱하면 루트 5의 제곱 5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네 곱하면 마이너스 2 루트 5 거기 2배 하면 마이너스 4 루트 5 차의 제곱식 계산한 겁니다. 뒤에는 빼기 마이너스 2의 제곱이면 플러스 4 9 마이너스 4 루트 5 그럼 나머지 그냥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A제곱 A가 5잖아요. 25 마이너스 B제곱 이거 빼라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4 루트 5 빼기 4B 이게 B인데 여기다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마이너스 4 루트 5 플러스 8 마지막에 마이너스 4까지 이렇게. 그럼 얘랑 지워지고요.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빼면 20 이렇게 답이 나오죠. 근데 이럴 수 있어. 아까 말했잖아. 안 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굳이 이 문제를 굳이 저렇게까지? 왜냐면 이게 항이 4개짜리인데 항 4개짜리 인수분해 가능하거든요. 항 4개짜리 인수분해는 두 가지죠. 제곱항 3개 찾거나 아니면 2개 짝짓거나. 제곱항이 3개인 케이스예요. 제곱항 3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보면 되니까. 그럼 이 제곱항 3개 중에 부호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이번엔 얘가 다르죠. 얘네는 부호가 같아요. 둘 다 마이너스. 그럼 부호 같은 제곱항 2개랑 나머지 항 3개를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요. 그럼 앞에 있는 A제곱 빼주고 완전 제곱식 되려면 제곱의 개수가 양수인 게 좋으니까 음수를 빼고 가로 안에 다 집어넣어 버립시다. B제곱 플러스 4B 플러스 4 이렇게. 그럼 이렇게 묶어냈을 때 이게 제곱항 3개짜리는 당연히 나머지 3개 항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요. 그럼 보나마나 이게 완전 제곱이니까 이게 B와 B의 곱일 테고 곱해서 플러스 4 더해서 플러스 4가 되는 숫자는 둘 다 플러스 1 되겠죠.
그럼 얘는 b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 되는데 그 앞에 음수 붙었어요. 합차가 되죠? 합차. 꼴이 제곱, 만약 제곱이니까 가로 두 군데다가 나누어서 제곱 밑에 있는 a랑 제곱 밑에 있는 b 플러스 1을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뺀다. a, b 플러스 2. a 이거 빼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이렇게. 다 됐네요. 정리만 하면 되죠. a 값 이거, b 값 이거 둘을 더하래. 근데 2를 더하래. 근데 b에다 2를 더하면 이게 뭐가 되죠? b 플러스 2는 루트 5가 되죠? 그죠? b 플러스 2가 루트 5예요. 그럼 a가 5, b가 루트 5. 5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5. b 플러스 1, 2가 루트인데 얘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니까 여기 음붙였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루트 5. 그럼 얘가 이 부분이 마이너스 루트 5. 쓰고 나서 보니까 합차네. 5 루트 5 플러스 마이너스 합차. 앞에 있는 5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는 루트 5의 제곱. 정답은 20이 된다. 이렇게 문제가 마무리됩니다. 이런 정도는 풀이를 둘 다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기억했다가 인수분해가 더 낫겠는데? 그럼 인수분해 가는 거고, 인수분해도 뭐 딱히 좋아 보이진 않아. 막 이렇게 한 4개씩 합차로 묶어야 되고, 그냥 나 대입해서 빨리 곱셈공식 써서 이거 얼른 정리하는 것도 저 정도면 나쁘지 않겠는데? 그럼 이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하나만 기억했다 나중에 막히면 또 곤란하니까 거듭제곱 처리하는 뭐 곱셈공식 연습한 김에 인수분해 같이 더불어 연습하셔서 두 개를 서로 비교하면서 문제를 푸는 능력을 좀 키워봅시다. 자, 49번 a 플러스 b가 6, 루트 6 플러스 2, a 마이너스 b가 6 마이너스 2. 자, 대입하기도 좀 그렇죠. 대입해도 괜찮아요, 근데. 대입하는 거 할 수 있죠? 곱셈공식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연습 좀 해보세요. 아직도 저걸 제곱하는 걸 계산 못한다면 이건 생각보다 큰일인 거고. 근데 할 수 있다고 가정하에 이거는 계산법상 항이 4개짜리잖아요. 역시나 항 4개짜리 인수분해 지금 연습하는 중이니까 항 4개, 제곱항 3개. 그러네. 제곱항 3개. 이거 붙이면 되니까. 그럼 그 제곱항 3개 중에 부호 다른 하나, 얘 빼고 나머지 3개 항을 제곱식 만들 때는 음수를 빼내고 이렇게. 여기가 완전 제곱, b,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럼 앞에는 a제곱, 뒤에는 b 마이너스 1 전체 제곱이 되고 합차. 앞에와 뒤에를 a와 b 마이너스 1을 한 번은 더해주면 이렇게. 빼주면 이렇게. 그럼 a 플러스 b가 필요하죠? a 플러스 b. 더하면 뒤에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 지워지고 2루트 6. 2루트 6 마이너스 1. 곱하기 빼주면 a 빼기 b. 그러면 이번에는 뭐가 지워지죠? 루트기 지워지고 4가 되죠? 4 플러스 1. 5. 잠깐만. a 플러스 b를 계산하는 거니까 위아래를 연립하는 거잖아.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연립을 해야 되죠. 이렇게랑 이렇게. 위에서 아래를 더하게 되면 2a. 2a는 2루트 6. 따라서 a는 루트 6이 되고 b는 아니구나. 이런 필요 뭐하니 나 지금? 너희 뭐하고 있는 거냐 지금? a 플러스 b가 저기 있잖아요. 루트 6 플러스 2에 빼기 1. a 빼기 b가 저기 있잖아요. 루트 6 마이너스 2 플러스 1. 그럼 루트 6 플러스 1. 루트 6 마이너스 1. 합차. 루트 6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5. 어렵습니다. 어려울 수 있으나 여러분이 잘하리라 믿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a 플러스 b는 4고 a, b는 1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실 때 전체 구조가 일단 이렇게 생겼어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 이 꼴이죠. 합차로 인수분해가 가능한 겁니다. 전체 꼴은 합차로. 그럼 여기는 이 밑에는 제곱 밑에는 4a 플러스 3과 3b랑 밑에 있는 3a 플러스 4b를 한 번은 더한 가로와 그 다음은 4a 플러스 3b랑 이 가로를 한 번은 뺀 것. 그럼 빼게 되면 한 개 두 개니까 마이너스 분배되면서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b가 되겠죠. 위에는 식은 다음처럼 두 개 곱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
이게 7a 플러스 7b가 되고 여기는 a 마이너스 b가 되더라는 얘기죠. 7을 바깥으로 빼냈더니 7 가로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 식이 나타났어요. 자, 남은 건 이거 합차 아니에요, 선생님? 물론 합차긴 한데 얘를 분배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 a 플러스 b랑 a 마이너스 ab를 가지고 이거를 찾기는 좀 곤란하죠. 곱셈공식. 이거를 차라리 이거를 하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기보다는 그냥 숫자를 집어넣어 보니까 7 곱하기 a 플러스 b가 4고 이것만 찾아내면 돼요. a 빼기 b. 곱셈공식 변형이네요. a 플러스 b와 ab가 나와 있는데 a 빼기 b를 구하려면 요 식이 이걸 써야 되죠. a 빼기 b의 전체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하면 마이너스 4 내려고 앞뒤양 곱해주고 이 곱셈 공식이 적용돼야 돼요. 그럼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가 지금은 4였으니까 4의 제곱 16 마이너스 4 12 따라서 a 마이너스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 루트 12는 2루트 3이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맨 밑에 써있네요. a가 b보다 큽니다. 그럼 a가 크고 b가 작으니까 큰 수의 작은 수를 빼면 양수 값이 나올 거라 이 a 빼기 b는 두 개 값 중에 2루트 3을 갖다 쓴다. 그럼 곱하면 2, 4, 8, 8, 7, 56 루트 3 이게 최종 결론이 됩니다. 자, 55번 다음 그림에서 두 도형 AB의 넓이가 같을 때 도형 B의 세로 길이를 계산하시오. 지금 세로가 안 나와 있는 상태죠. 그러고 보니까 이게 얼마예요? 잘 모르겠네요. 네모라고 합시다. 근데 확실한 건 AB의 넓이가 같대요. 그럼 A의 넓이를 가지고 B의 넓이를 찾고 이 넓이 값만 구해지면 가로 세로의 곱이 이 넓이니까 곱셈 공식을 쓰시거나 아니면 인수분해를 쓰시면 되겠네요. 일단 이 넓이를 계산하자는 얘기죠. 첫 번째 A의 넓이는 2x 플러스 5를 제곱하면 전체 정사각형 넓이인데 가운데 넓이 빼야 되죠. 한 변 길이 x-1의 제곱인 정사각형 넓이를 빼는데 여기서 아마 인수분해가 쓰이는 것 같아요. 인수분해. 합차죠?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앞에 있는 2x 플러스 5랑 뒤에는 x-1을 한 번은 더해주고 2x 플러스 5랑 x 마이너스 한 번 빼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분배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럼 앞쪽으로 정리하면 3x 플러스 4. 뒤 거 정리해보면 x 플러스 6. 그럼 이 a의 넓이와 b의 넓이가 같다고 그랬으니까 a 넓이가 이거면 b 넓이도 이거더라. 3x 플러스 4 그다음에 x 플러스 6. 바로 세로가 나왔네요. 얘네 둘을 곱해서 이 넓이가 돼야 되는데 가로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따라서 네모인 세로는 x 플러스 6이더라. 네, 굳이 인수분해 하지 않아도 곱셈공식 쓰지 않아도 금방 구조가 인수분해 너무 잘 되는 식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금방 찾아낼 수 있을 듯해요. 자, 오른쪽 그림같이 지름 길이가 4a 플러스 2b인 원의 지름 길이가 각각 무슨 소리야? 큰 원의 지름이 4a 플러스 2b고 왼쪽에 반원의 지름이 2a, 오른쪽 저 반원의 지름이 2b일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합니다. 그래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아마도 그렇죠? 흔히 말하는 큰 원의 넓이의 반원에서 여기 반원은 덧셈해주고 여기 반원은 뺄셈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죠. 그럼 첫 번째, 요 큰 반원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반원의 넓이니까 일단 2분의 1 기본적으로 미리 곱해놔야 돼요. 빠뜨리지 않으려면 2분의 1. 그래서 이제 원넓이인데 지름이 4a 플러스 2b이므로 반지름은 저게 절반값이죠. 2a 플러스 b 이게 반지름이에요. 그럼 원넓이 구하는 공식은 반지름의 제곱 파이. 이게 큰 반원의 넓이. 그 다음은 중간 반원이랄까요? 두 번째 중간 반원. 여기 이거는 지름이 4a니까 반지름은 2a가 되죠. 근데 저것도 반원이니까 2분의 1 곱해야 돼요. 곱하기 2a의 제곱, 4a 제곱, 파이. 그럼 가장 작은 반원.
2분의 1 곱하기 지름 2b. 그럼 반지름은 b. 반지름 b제곱 파이. 자, 남은 건 1번과 2번은 덧셈을 하고 3번은 빼야 되겠죠. 여기의 넓이에 여기가 원래는 이만큼 넓이에 얘가 덧셈되어 있는데 여기를 빼내야 되는 거니까. 자, 1번, 2번 더하고 3번은 빼내라. 자, 이제 써보는데 일단 2분의 1 파이, 2분의 1 파이, 2분의 1 파이는 다 공통이죠. 그러니까 공통인수는 바깥으로 뺍시다. 2분의 1 파이를 빼요. 그럼 가로 안에 여기 남죠? 여기 남고 여기 남는 겁니다. 근데 2a 플러스 b 제곱에다가 4a 제곱은 덧셈하는 거고 b 제곱은 뺄셈하는 거고 이렇게 가지 않을까요? 그럼 2분의 1 파이. 뭐 합차로 인수분해, 뭐 합차로 인수분해 이런 것도 되긴 하겠지만 왜 이게 합차로 인수분해하면 얘랑 공통인수가 나오거든요. 인수분해 우리가 단원이 지금 인수분해니까 인수분해 해봅시다. 인수분해 얘를 합차로 인수분해요. 제곱만이 제곱으로. 이게 4a 제곱은 2a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볼 수 있고 합차 2a 플러스 b, 2a 마이너스 b로 묶여요. 이렇게. 근데 앞에 거랑 묶어보면 2a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이게 플러스였죠? 2a 플러스 b 곱하기 2a 마이너스 b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곱셈국 써도 상관없는 문제긴 한데 의도적으로 인수분해 연습하는 거니까. 여기 2a 플러스 b, 여기 2a 플러스 b가 겹치네요. 그래서 2a 플러스 b를 하나 빼내요. 공통인수니까. 빼내면 가로쳐야죠? 가로치면 얘가 하나 남아요. 2a 플러스 b가 하나 남고. 얘 빠져나가면 플러스 여기는 2a 마이너스 b가 남죠. 이렇게. 플러스 b와 마이너스 b가 지워져요. 그럼 남은 건 2분의 1 파이 곱하기 여기는 2a 플러스 b 곱하기 여기는 4a가 남아요. 그럼 여기는 2랑 여기는 2도 4도 약분하게 되면 남은 건 2a가 남죠. 이게 2a 약분하고 2a 가로 2a 플러스 b 거기다가 이렇게 파이를 붙이면 정답. 이 답을 찾아보니 2a 가로 2a 플러스 b 파이 3번이 정답이다. 계산이 좀 지저분합니다. 잘 묶고 있어요. 혹시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 안 쓰고 곱셈공치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 이거 다 빨리 분배하셔도 돼요. 4a 제곱 플러스 4ab 플러스 b제곱 플러스 4a 제곱 마이너스 b제곱 얘랑 얘랑 이렇게 지워지고 다른 풀이요. 그러니까 인수분해 맞춰서 그냥 꾸역꾸역 인수분해 한 건데 사실 학교 시험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지워지고 남은 게 4a 제곱 플러스 4ab 플러스 4a 제곱 이렇게. 그럼 얘는 이렇게 하면 8a 제곱이죠. 8a 제곱 플러스 4ab 묶으면 4a로 묶여요. 얘는 4a를 나누게 되면 2a가 남고 얘는 4a로 나누면 플러스 b가 남고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거든요. 2분의 1 파이. 이렇게 약분했더니 2a 플러스 b 파이. 어차피 답은 3번이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60번. 이 마지막인 거예요. 네, 이 단원이 마지막이고 오늘 수업이 아마 마지막 풀이. 나머지 시간 잠깐 개인 상담. 오른쪽 그림인 것 같이 원 모양의 호수의 둘레 너비가 2x, 저기가 2x죠. 길이 있어요. 이 길이 한가운데를 지나는 원의 둘레 길이가 18파이, 길의 넓이가 108파이일 때 x값을 계산하시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무슨 말이었냐면 이게 원 모양의 큰 원 모양의 호수가 있는데 둘레가 2x 파이, 2x 둘레 너비가 둘레가 여기를 말해요. 여기. 지금 이 길에 대한 설명이에요. 너비가
둘레에 대한 너비가 2x인 길이 있어요. 이만큼이 길이잖아요. 이게 너비예요. 너비, 폭. 너비가 2x인 이만큼의 둘레가 있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의 한가운데를 지나는 이 길의 정가운데, 여기를 말하죠. 정가운데. 여기는 말합니다. 정가운데. 자, 한가운데를 지나는 이것도 원이잖아. 이 원의 둘레가 18파이예요. 그럼 둘레가 18파이라는 얘기는 이 원의 지름이 얼마라는 얘기죠? 9라는 얘기예요. 죄송해요. 반지름이죠. 반지름이 9라는 얘기죠. 그래야 18파이라는 게 원 둘레가 나올 테니까. 반지름이 9예요. 그럼 이만큼이 9라는 얘기지. 이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얘가 9m. 인데 길의 넓이가 108파이. 길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은 전체 큰 원의 넓이에서 아래에 있는 호수 넓이를 빼라는 얘기죠. 그치? 그럼 이제 잘 봐야 돼. 큰 원에 어디까지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면 안 되잖아. 이 노란색 원의 반지름 9니까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가 9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x겠지. 이 너비가 2x면 요 간격이 서로 정중앙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간격이 같을 때면 이렇게 표시가 돼요. 자, 내가 해야 될 건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의 넓이를 빼면 이 길의 넓이 108파이가 나와요. 큰 원이면 이쪽일 겁니다. 여기 이만큼. 뭐 이 넓이 파란색. 그럼 이 넓이를 구하려면 반지름 필요하죠. 반지름은 여기 9 플러스 이만큼이 9 플러스 x잖아요. 9에서 x를 더한 길이. 거기다 x를 하나 더 더했으니까 9 플러스 2x가 되죠. 뭔 소리야? 여기까지가 9잖아요. 왜 이래 자꾸. 여기까지가 9잖아요. 이 노란색 반지름이 9라고 그랬으니까 반지름 9에다가 여기 있는 요 길이 너비의 절반 값인 x를 더해야 반지름이 되죠. 9 플러스 x. 얘가 큰 원의 반지름이에요. 그 다음 내부에 있는 요 원은 색깔 하려다 보니까 이제 집중력이 자꾸 떨어지네요. 이렇게 이 원. 네, 이 원. 이 원의 반지름은 얼마인가요? 이만큼 9에서 파란색이 9에서 요 x를 빼야 되니까 9-x가 반지름이죠. 그럼 계산 이제 마무리합시다. 큰 원의 반지름 9 플러스 x. 걔를 제곱한 값, 그다음 파이를 붙여요. 그러면 파란색 큰 원의 넓이 값이 나오고, 빼기 작은 원의 반지름, 하늘색 반지름 9-x. 걔를 제곱한 다음에 파이. 그러면 작은 원의 반지름이 나와요. 그럼 큰 원의 반지름의 제곱에서 작은 원 반지름 제곱 빼면 이게 실제로는 저 내부에 있는 길의 넓이 108파이가 나옵니다. 라고 되겠죠. 그래서 파이는 지우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풀어도 되는데 이제 문제 유형은 우리가 지금 인수분해 파트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합차로 인수분해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럼 두 개 가로대다가 나누어 쓰죠. 제곱 밑에 있는 9 플러스 x를 제곱 밑에 있는 9-x랑 한 번은 더해주고 앞에 있는 9 플러스 x에서 뒤에 있는 9-x를 빼면 마이너스 9 플러스 x가 돼요. 그러면 이게 108이 된다가 되죠. 그럼 얘랑 지워지고 이게 18이에요. 18 곱하기 이게 2x죠. 곱하기 얘랑 지워지고 2x. 그러면 108. 양변을 36으로 나누겠다는 얘기잖아요. x는 이걸 36으로 나누면 얼마죠? 3. x가 뭐예요? 저 너비의 폭의 절반값. 네. 폭 자체는 2x니까 폭의 절반값은 3m가 된다가 돼요.
이게 사실은 선생님 여러분 책에서는 이게 색깔이 내가 보기엔 굉장히 불편하게 좀 색깔이 처리되어 있어서 헷갈리게 색깔도 약간 헷갈리고 정리해보면 다시 정리해보면 이래요. 요 정가운데 요 점선 있죠? 점선의 둘레가 18판이니까 점선의 반지름 길이는 9가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 원의 중심에서 이 점선 끝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9예요. 근데 여기가 x면 얘도 x가 될 거라 요 길이는 내부에 있는 호수의 반지름은 9-x가 되고 근데 이 가운데 있는 이 도로의 넓이를 계산하려면 바깥에는 큰 원에서 내부에 있는 작은 원의 넓이를 빼야 되는데 큰 원의 반지름은 여기만큼이 9고 9에서 x를 더한 게 큰 원의 반지름이니까 큰 원의 반지름은 9 플러스 x 반지름의 제곱 파이 그럼 큰 원의 넓이가 나오고 작은 원의 반지름은 아까 말한 9-k 여기 9-x이기 때문에 작은 원의 반지름의 제곱 파이 그러면 작은 원의 넓이 이걸 빼게 되면 108파이가 된다. 그래서 파이는 지우시고 이걸 합차로 정리해 봤더니 2를 더하면 18 곱하기 2를 빼면 2x 그게 108이므로 양변 36으로 나누면 x는 3. 저 폭의 절반값은 3m가 된다라고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